가운데서 공부하는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문내고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공부 시작하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자세가 있는 것이지 너한테 떠드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 은거히 굳히기. 아무도 모르게 은거히 가만히 숨어서 그 뜻을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의의 달기도 그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실천하기 시작할 때 달기도 그 도달해야 할 기도 최고의 경기 그 기자가 들어갈 때는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기도 가장 그 높은 경계의 기도에 도달해 나가야 한다. 은거의 국이기 행의 달기도 그것은 공자님께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 문제로 설명하실 것입니다. 그게 저번에 시험 삼아서 경몽요계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뜻이 결국은 우리 율곡 선생의 교육의 근본 목표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무엇이냐? 행의 달기도 한다는 뜻은 마음에 자기 스스로 뜻을 세우라. 입지 마음의 뜻을 세우라는 데가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 여기 경몽요기에서 한다. 도를 뜻을 세웠다 해놓고는 소문만 내고 다니면서 실제로 아무도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같냐? 말하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500년, 600년 동안의 이름이 다 걸려져 있던 화정동 화담사 하는 이름 비해서 화담사에서 여기 지금 저 부분공원 뜻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문경공 선생부터 시작해서 농사익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문절공의 그 교육 철학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공부가 되었냐고 합니다. 야 여기서 공부하는 한옥적 씨 이 어른들 후손들 중에 누가 눈 비비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몇 살 있습니까? 이름이 좋아서 하남사죠. 이게 생각해보자면 이제 실제로는 공부를 할 시절이 인연이 다 되었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막상 공부는 안 한단 말입니다. 주로 뭐냐? 제사 지내는 일이 중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제사 지낼 때는 법도 따지고 뭐 빨리 누구 했냐 안 했냐 무지하게 따지만 실제 제사 지내를 통해서 그럼 끝난 다음에 얻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화담사 그동안 더군다나 공부 시작했던 화담 서원이 철폐된 다음에 새로 만드는 이 터전을 지키고 있는 우리 화담사에서 공무원 국토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화담사의 고경당 강화를 아이고 무슨 저 연락을 제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갈피가 안 잡혀서 연락을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새로운 시대에 강원 체제에도 공무원 체제를 만들자. 그리고 그래도 명색이 교수라고 하다 대입했으니까 유교대 학장이라도 했으니까 처음에 회장대로 해서 여기다 공부하는 터전을 기억하고 만들어라. 여기 이제 화담사의 강원마다 회원들 하신 말씀이 쉽게 말하자면 당신 있는 동안에 못 해놓고 나면 이제 언제 만들어지겠냐?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시작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 얘기들 지금 독촉을 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코로나라고 온 것이 와서 또 모르게 강의를 하고 있고 5명 이상 못 모인다 한다고. 무슨 5명 아니라 10명 아니라 모아도 뭐 음식 먹고 뜯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 파동만 막 사라지자마자 공부하는 터전을 하다 보면 10명 아니라 52명이 서이라도 모아서 여기서 공부하는 터전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더더욱 뒷바라지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동료들 내지 아우들한테 받고 있는 압력입니다. 그래서 총무 전무가 혹은 몇 분들이 하신 말씀이 빨리 체제 준비를 하시죠. 어떻게 체제 준비를 하냐? 그래서 공부 체제 준비를 하는 거냐? 말은 체제 준비한다, 체제 준비해갖고는 절대 공부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해본 것이 경몽요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유국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읽어보고 앉았을 시간이 어디 있었지? 지금 바로 지금부터 첫 장부터 펼쳐 읽어야지. 오늘 안 읽으면 오늘 가보지 않아. 그것이
율곡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부한다 한다 말만 내놓고 공부 안 하면 공부도 안 되고 어느 순간에 그러다 보면 숨도 말라 죽을라 닥쳐본다. 죽을라 닥쳐고 웜에 내가 공부를 하겠는데 못하고 죽네. 그러면 그런다고 못 잊고 죽는다 그 말이야. 그 뜻이 세상에 경공요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시범적인 체계를 만들어 가야겠다. 그 전나름대로서는 여기 하담사 공무원 체제에 관한 대비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갖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쉬운 일은 뭐냐? 2명이라도 3명이라도 너희라도 모아갖고 책 읽어가는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요. 바로 하면 됐거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것대로 계획을 세우고 어디다 하다 보면 강원도 만들려면 도서관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책도 만들 것이고 사람들 모을 곳도 만들 것이고 하지만 이 공간이 있는 동안은 우선 공부부터 시작해놓고 보면서 그 다음 일을 챙겨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저께 경공력을 한번 읽고 뭐하고 해봤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글을 놔두고 지금까지 하다못해서 아무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참 보배를 놔두고 보배인지도 모르고 보배 나왔다 보배 껍딱만 그 글자만 지워놓고 그 보배를 한 번도 보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쉬었던 것 해야 하니까 삼국연의 중에서 앞에 부분은 제가 한 시간 좀 넘어 동안은 삼국연의 중에서 삼국지 했던 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부분은 1시간 동안에는 경몽요결 서문 첫 장부터 읽어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가부터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경몽요기 책 안 받아 없지 지금? 안 갖고 왔지? 차에 있습니다. 차 있지만 그래 여기 있는 것은 여유 있으니까 그런 걸 무슨 내놓고 시작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내가 시작을 하고 온 것이 뭐냐. 삼국지 들어가기 전에 경몽요기 제일 처음에 설명하려고 하면 경몽요기를 서문에 제일 첫째 말이 나옵니다. 인생 사세에 이 세상에 사람이 인생 태어나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 날생자 살생자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명을 받은 것이 서로 태어난 것이고 태어났으면 그 다음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고 그 산다는 얘기는 산다는 뜻이고 처음에 태어난 것은 날생자고 살아가는 것은 살생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산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생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없던 놈이 새로 생겼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있는 놈이 버텨나가고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아주 처음 처음부터 보자면 인생 사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사는 동안에 비학문이면 학문이 아니면 무이위인이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간단히 되어 있는데 세상이 이 쉬운 것 같지만 듣고 보자면 학문이 무엇이냐 더 문제가 있다. 덕후 학문이 뭐야? 학문 학자 물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학문이요. 이 세상에 근본 문제는 아무도 몰랐던 차례차례 물어갖고 배워갖고 물음자 배울 밖에 똑같아. 물어가지고 배워가는 것이 학문이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문제로 보자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복문인데 요것은 두 번이나 부정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는 물어갖고 배우면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가장 평범한 긍정문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쓴 아무리 뛰어난 경몽요기이라도 근본 문제 쉬운 문제는 물어서 배워가면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근본 문제단 말이에요. 누구도 학문을 물어서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다만 단다 외우고 있지 물어서 배우니까 사람이 되었지라고 하는 출발점 근본에 관한 문제를 설명 안 해보면 쉽게 말하면 더 머리 띄려고 굴리기만 하다 보면 가깝게 뻑뻑 기어가는 훈련이 안 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경몽요결 처음부터서 물어서 배워갖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이분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뜻을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요? 오마가 다 필요 없어. 물어서 배워갖고 사람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뜻으로 해서 시작되어지는 경몽요결을
오늘 상국연좀 한 다음에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쉬운 문장을 가장 어렵게 굴려갖고 설명한 것을 풀어서 가장 쉬운 문장에서부터 풀어나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 방법으로 쉽게 해결해 나가는 아주 고상하게 써져 있는 문장을 아주 쉽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설명하는 것을 특별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방법으로 오늘 또 경몽교기를 또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부터 시작을 한다 한 얘기를 해야 하지만 오늘 약속대로 이 삼국연이니까 삼국연부터 좀 해야겠다 생각입니다. 우리 삼국연이 어디까지 했냐? 그동안에 하고 굴려서 해오고 하다가 그중에 그냥 코로나다 보이다 해갖고 거기에 쭉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제도 그저께부터서 다시 부분들을 읽고 또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갖고 3시부터 2시부터 일어나갖고 6시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은 머리에다가 때려넣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흐르고 있는 흐름을 뜻을 이어독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 책을 펴보니까 지금 영십대부 지난번 어디까지 온 것 같습니까? 131쪽이에요. 131페이지? 1페이지 중간쯤 있어요. 저도 61세 저러다가 우울줄 저도 제 반우 사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131페이지 딱 중간에 유비가 영, 계소, 장사 모든 장사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모두가 도, 위, 관공, 교교 모두가 이제는 죽은 군장을 관공을 위해서 교교 효를 표시해야 한다니까 상복을 입어란 말이. 이제 초상칠 준비를 하고 상복을 입어라 그까지 했던 것이 지난번이지.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은 어떻게 해왔냐면 전체를 다 안 하고 딱딱 한 문장씩 끊어가지고 설명해온 방식으로 해서 앞뒤를 연결해왔던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뜻없이 여기서부터서 그 다음에 131페이지부터 내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또 혼동이 올까 싶어서 일단 앞뒤에 이렇게 좀 연결해가면서 간결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131페이지부터서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하냐면 126페이지 다시 말하자면 관우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큰 일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관우가 어른 노릇 해버리니까 관우 무수가 갖고 결국은 저쪽에 이 선근이 쪽에서는 놀래갖고 여몽이가 싸우다가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우는 이런 내가 무섭게 이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여몽이를 피해버리니까 여몽이보다 밑에 여몽이의 부하였던 육손이라고 하는 장수가 딱 대안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바보 철치같이 해갖고 머지리같이 해갖고 그 잘난치게 오고 있는 간땡이 커져갖고 있는 아마심에 가득 차있는 관우한테 가서 알랑거려갖고 관우를 마음을 아마심 다시 말하면 방심하게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관우 뒤를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관우가 이 새끼들 갖고 큰소리 치고 있는 동안에 절기들한테 잡혀갖고 결국은 관우가 죽음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126페이지 제27회부터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는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곧 천하를 통일할 것 같았던 유비 삼형제의 그 기계가 조금씩 얻은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한 효과는 있지만 실제는 글로 인해 천하를 통일을 마치 실력을 기르는 모든 사람이니 나하고 붙으면 어떤 놈도 나한테 대항하는 게 없어. 그래갖고 다시 말하는 관운장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천하 제일 장수인 것으로만 착각을 하는 암만심이 꽉 가득 차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비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다 1등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결정적인 대목에 공격이 와볼 때 흐물어져 본다고. 그게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이번에 천하를 흔들 것 같이 떠들고 다니다가 뒤통수 맞아갖고
마지막에 안 됐게 미국 국회 의사당에 가서 내라는 것까지 오고 사람 죽이려고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꼭 트럼프가 저지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부터가 여러분들 이거 나가지면 압니다. 트럼프가 잘난 척하고 세계 군림하려고 하는 거 어쩌고 노란물 들어갖고 하고 있는 거로 똑같은 모습이 바로 그 천하의 명장이었던 관원장의 간대이만 커져갖고 실제에 비해서는 그 대응하고 있는 능력은 아주 어린 아주 색다른 육선이에 비해서는 전쟁에 관한 경륜이 비교가 안 됩니다. 관장이. 근데 육선이가 와갖고 관장님이야 천하 1등입니다. 참 전심이다. 네가 나를 아냐?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함부로 안 거구나. 그럼 군대 빼갖고 결국은 다 번성으로 가갖고 그로 인해서 다 말하면 영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 바보같이 그런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실제의 실력에 비해서 알려져 있는 바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해갖고 지금 이낙연이 죽이려고 지금 발광들하고 잡았지만 그런 내용들 보자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제일 실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뻥 소문만 제일 크게 난 놈이 누구냐 그러면 나경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도 떠는 거 아니지만은 실제 실력이나 경륜에 비해서 아무도 떡만 트고 있는 누구냐 그러면 요새 말하자면 검찰총장 하고 지금 본막 갖고 그냥 덩치만 큰 이북이 같은 바보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뭐시까 해보려고 나와서 했던 사람이 잘못하고 용만 직사를 얻어받고 이제 나타나니까 이낙연이 물러나라 한 방향으로 해서 공격받고 이낙연이가 실제는 잠재고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나타나는 것이 많아갖고 공격이 많아져서 지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줏대를 갖고 전체를 통합해 갈 사람 중에 예를 들어 한다면 이낙연이가 어떻게 보자면 현재 저쪽에는 이재명보다는 더 실질적으로는 큰 경륜을 가지고 문제를 대국을 가지고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지 저 혼자 경기도지사부터 잘해갖고 건강 히트 차갖고 대통령 해보려고 초보는 상황으로는 근본적인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엇나왔습니다만 바로 말하면 여기서는 실질과 나타나 있는 소문 나온 껍데기와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법과대학 학교도 하고 뭐도 하고 된것 괜찮을 것이다 생각했던 정환담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없다면 얼마나 아무것도 보잘것도 없는 껍데기냐 하면서 이제 와서 느껴봤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 너무 실질에 비해서 허세로 알려지면 그 다음에 오는 수없이 많은 공격 목표가 되어 날아오는 빈 시작되기 없는 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보자면 바로 126페이지부터 나오는 27회에 나오는 관원장이 어쩌다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느냐 그런 것을 보자면 관원장이 과거에 처음에 결영제해갖고 그 누구 화웅 목을 비우고 할 때만 하더라도 관장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템포가 꾸준히 성장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갈 때는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꾸준히 성장되지 못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대외적으로나 대대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형님 한상희 형님 여동생 아시죠? 누구? 향수기 그럼 정향수기 그러면 아주 그냥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과까지 선치고 다녔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석 초등학교부터서 전남 여중고에서 쭉 1등하다가 서울 물리대 연구과 갖고 나왔고 거기서 여기 지금 변호사 부회장 하셨던 이 윤재원 변호사님 그 큰아들 둘째 아들 윤충남이라고 그 하버드대학 정치가 나왔어요. 충남이하고 결혼해갖고 거기서 둘이 다 잘만 하면은 윤씨 집에 며느리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아는 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충남이는 정치학과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집 며느리 되어 있는 향수기는 하버드 대학 영과 교수가 되기로 다 준비가 다 되어가고 있다가 뚫고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광주 출신 갖고는 서울대 물리대 출신 갖고는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가 혹은 정치학 교수가 되기가 어려워. 그 벽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 뒷발을 해야 그래서 향수기는 하버드 대학 그 가서 뭘로 하게 됐냐 하면 영문학 갖고는 세계에서 영문학자 다 모았는데 거기서 영문학 갖고 교수할 뚝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충남 공무원대 뒷발을 해라고 카톨릭 대학에 가서 도서관 카톨릭 대학 도서관장을 하면서 카톨릭 신학대학에 시간 강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교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도서관장하고 조교수니까 그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지만은 여기서 보자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아닌지 조교수는 아무도 아니잖아요. 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 말하면 전남여고뿐만 아니라 여기 광주에서 예를 들면 예를 전남대학의 영문과 교수고 전남대학의 문과 교수고 한 애들이 저 향수기 동창도 있잖아요. 가도 이제 교수하고 얼마나 좀 어떤 이제 물리대 학장 되었다, 가정대 학장 되었다. 그래갖고는 미국 가갖고는 하버드 대학 가갖고 딱 방문을 해 이제 하버드 대학에 그럼 그 도서관 카톨릭 도서관 카톨릭 대학 카톨릭 학과 도서관 관장이라고 있는데 가면 명함 갖고 와서 전남대 이제 가정대학 학장, 전남대 서문대학 학장, 그래갖고 지기 전남여고 지기 동창이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기말은 아무도 아닌데 법과대학 전남대 교수되었다고 해갖고 내놓으니까 저는 무엇이냐 그럼 그 도서관장이에요. 그러니까 창피한 생각이 들어요. 그 광주 가고 나를 만나고 한 얘기가 오빠 세상에 나 학교 다닐 때는 발톱이 때만 또 보던 것들이 다 축제갖고 학장 되었다고 내한테 와서 명함을 주고 간뒤 나는 생각해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카톨릭 대학 도서관장이 나하고 잡았는 모습이 내가 얼마나 서러운지 몰랐네. 그 나한테 그러면서 제 아무것도 안 돼 시국이 바깥에 있게 어쩐다고 웃길래 네 향수가 아픈 데를 한번 찔렀어. 나는 겨우겨우 법과대학 교수 입학해서 학교 다닐 동안에 등록금 못 내갖고 겨우겨우 댕겼다. 그래도 그동안에 나는 전남대학에서 4.19 때 지도자도 됐고 어찌고 되건 간에 내가 법과대학 교수만이야 법과대학 학생만이 아니라 고시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생 문제에 대해서 역사 문제가 고내고 살았지 않나. 그래갖고 결국은 또 더군다나 아버지 나쁜 뜻인 후보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잘못하면 신분상으로 봐서 뭐가 좀 떨어지게 되고 복잡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하면서도 시대적 정신과 관점이라고 몸을 붙인다. 사랑은 양수기 너한테 물어본다. 우리 민족이 고통을 겪고 4.19 만나고 5.16 만나고 죽을 것을 다 했을 때 너는 뭐 됐냐? 너 그때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나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나 이 고통을 겪었던 우리 양지 일가들을 위해서 같이 걱정 한번 해봤냐 네가? 예를 들자면 우리 제 할아버지 제 작은 할아버지 용도 할아버지 대방이 할아버지 잘못해갖고 잡혀갖고 죽었을 때 그 집에 대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걱정 한번 해봤냐? 너 대방이 할아버지 집이 대방이 할머니 집이 어떻게 좀 사는지 네가 내 얘기는 아냐? 잘 몰라요. 너는 오로지 1등 해갖고 뒤에 엘리어트를 통해서 세계적인 영문학자 될 만큼 없어. 그러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영문학자가 아니야. 한국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영문학자가 아니야. 영문학을 통해서 피서를 낼 수 있지만 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겪어왔던 공동 운명체적 그 권해에 대해서 내 참여한 것이 뭐 있냐? 잘하면 우리 자랑스럽긴 하지. 정강석 때문에 자랑스럽긴 해. 그러나 오늘날 보자면 그 애들은 5.18 때 잡혀가고 뜯어맞고 있는 애들 제적당하는 뒷발을 여자 뭐라지 온 문제 수습해 가면서 교수 생활을 하는 애들이요. 가들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닥칠 때 거기에 적응해 가면서 균형 맞춰가면서 성장한 사람이고 너는 오로지 세계적인 영문학자가 되기만 가다가 마지막에 한 고비에서 넘지 못한 벽에 딱 붙여서 끝나버렸어. 그럼 너 보기에는 네 눈으로 보기엔 저 땅부다니까냐? 내가 보기에는 저 어려움 작은 고뇌를 겪어가면서 성장해왔던 저 껴지던 전남대학의 저 제일 시시한 학과의 교수가 되어있는 전남여고 주치 니기 동지는 네가 보기엔 깨지게 보이냐? 그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왔던 사람이고 너는 그게 1등만 해갖고 광주에서 전남여고 출신 예를 들면 서울대 영과 출신 정유차 식자 어른을
다섯째, 넷째 딸. 그 설치된 그 이름에 젖어서 논보기는 경상수교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너는 네가 살아왔던 우리 집을 키워왔던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른들 죽고 생각하고 맨날 재산 위해서 너는 성장했을 뿐이지만 너는 거기에 버티는 것이란다거나 그 밑바닥에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못 났어. 너 그 다음에 야반에 살아보면 네가 너 키워줬던 이 광주를 위해서 전남역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네가 너 받아들이고 있는 네 유씨 집안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뭐 있냐? 그럼 너는 뭐 할 것이냐? 앞으로 네 새끼들 나 하반에서 키워갖고 잘 때면 그 이른바 과도의 역할을 해버리면 너는 이거 역할 못할 거 아니냐? 그럼 결론은 뭐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도 거기에 맞춰서 그때 맞춰가면서 좋고도 해나가야 하겠지. 차원적으로 여러 가지 한꺼번에 가야 하겠지. 하나만 히트쳐버리면 금메달만 따오면 1등이다. 그런 식 생각은 옳은 태도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너는 너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그래도 교수 되고 학장도 되고 해갖고 너 가서 그래도 애를 쓰고 너 만나면서 영광으로 알고 해서 하버드까지 찾아간 네 친구를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저 옛날에 깨지려 내 발설이 때맞던 모든 것이 지가 교수라고 와서 나하고 맞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면 큰 차원에서 너는 전체적인 흐름에 균형 있는 발상법을 못지 않냐. 그런 점에서 너는 이 사회가 항상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왔던 거 알지 않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오빠 말 들을 게 진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네 그러더라고. 잘못은 못하고가 아니라 네가 몰랐던 면 그러나 실제 모든 어려움과 서름과 기대와 사랑이 있던 그 다른 면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비록 지산 초등학교 나갔고 겨우 서중학교 들어갔고 겨우 전남대학 졸업해갖고 죽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쩌고 해서 교수로 딴 것은 너한테 비교해서 비교가 되겠냐마는 그래서 나라는 대로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해나가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했었던 사실. 그래 너는 비교는 안 되지만 나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고생했던 네 오빠라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었던 사실 그 면에서도 네가 저반담이라고 오빠가 너는 현장 안 보지 않냐? 광주에서는 사회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있었던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고 같이 동참해왔는 네 오빠 모습도 관심을 갖고 봐줄 필요가 있어야. 알았네. 알았어 오빠. 그런 점에서 너같이 잘난 똑똑한 동생이 있는 것도 자랑스럽지만 나같이 못난 놈도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라. 알았다. 그래갖고 그 후로는 향수이 지금 시집이 윤재원 변호사님 둘째 아들이지 않은 윤충남이가 향수가 둘째 며느리고 그러니까 걸음이 이제 서울대 물리대 정치학과에서 이제 박사학위 그거 다 끝내갖고 미국 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 다 곧 올라갈 것 같은데 바로 거기서 못 넘고 가도 거기서 뭐냐면 그 연구소 연칭 하버드 연칭이라고 있죠.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업계 연칭이 세 가지가 있죠. 중국에 관한 차이널로지에 관한 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자파놀로지 일본에 관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리아놀로지 한국 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윤충남이가 하버드에 있는 하버드 아시아 연구소에 연경연구소에서 한국 분야 코리아놀로지 그 파트의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서는 미국에서는 아시아 문화에서 제1인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지만 그것은 지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서 깨지하는 아시아 문화 갔다가 지금 하버드에다 놔둔 문화재 관리 보존함이 안 되자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 가졌던 큰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되니까 그 항상 보면 이제 피해. 그게 그 잘나고 똑똑해진 윤충남이가 나만 보면 이제 이거 일 후배인데다가 또 어떻게 매가 돼버리니까 한 얘기가 어쩔 수 없지 않으시가. 옛날 같으면 그 정도 1년 선교관에 있어서는 처남은 사촌처럼 못하지. 근데 지가 나한테 못하지. 아이고 형님 그래서 아이고 참 만나서 반갑네 하면서도 하다 보니까 그게 그 균형에 맞는 상황을 유지해 못할 때 힘이 빠져버린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말씀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중요 문제는 이런 점에 있어서 27회가 갖고 있는 여기 126페이지가 갖고 있는 27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저 관원장이 죽었다 한 것이 아니라 관원장이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느냐 하는 것과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냐, 관원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단점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응하는 어린 절개 같은 육손이를 비롯한 즉 오나라의 어린 젊은 장수들은 모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대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작은 삼국지가 사소한 만화책 같은 삼국지가 아니라 이 안에 1200페이지가 되는 그 두꺼운 삼국 연기를 압축시켜가지고 아주 핵심만 알기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는 말하자면 최근 장르 같은 이거 어떻게 보면 1200페이지짜리 삼국 연기보다 더 중요한 명문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의미를 모르고 해 그 많은 삼국지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해 나가다 보면 왜 이런 결정적인 계기에 관원장이 좀 더 안목을 키웠으면 할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육손이 같은 애의 능력을 인정해갖고 품어갖고 야 원나라하고 총나라로 합치자 연결하자 그래갖고 위나라 막아내자 근데 만약 그때 제갈량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뜻은 만약에 허세 자존심 말고 진정한 뜻을 가지고 큰 차원에서 여유있게 군장이 봤더라면 총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바로 말씀 27회에서 관원장이 잘못해갖고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글로 말미암아서 관원장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관원장 죽었는데 가만히 있냐고 또 부부쳐갖고 싸먹고 있는 놈 이제 장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비까지도 관장에 말려 들어갔고 관우 장비하고 유비까지 사병제가 결국은 천하를 통일해야 한다고 역사의식에서부터 자기 형제가 죽인 것에 관한 보복심으로 사적 감정과 대의를 혼동해 본단 말이에요. 이 대목의 대전환점이 바로 중요 문제가 여기 말하는 27회부터 나온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27, 28회 갖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갖고 그냥 꼬라지 내갖고 글로 말미암아서 저까지 죽어버린 놈이 이제 장비 아니에요. 장비까지 죽어버리니까 관우고 장비가 죽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비는 천하를 생각해왔던 다시 말하면 나라를 중무해야겠다는 생각은 달리 동생 둘 다 죽어버렸는데 나만 지금 황제고 앉았으면 쓸 것이냐 해갖고 결국은 갈등을 엮고 있다 보니까 글로 말미암아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천하 통일 내지 천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야 할 계기를 스스로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대목을 역사의 전환점이 어떻게 이렇게 오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의주시하게 봐야 할 것이고 이것들은 바로 뭐하고 관련된 것이냐. 예를 들면 6.25 났을 때 북진 독일 공산당 죽여갖고 남북 통일하자 형 동포는 공산당이라는 건 싹 죽여버려 그런 식의 생각이 젖어가고 있었던 것 같고 나라 수습을 못하고 해서 영원히 남북 간의 민족이 화동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깨버리는 결정적인 사람은 누구냐? 이승만이 아니야. 그건 뭐냐면 이승만의 머릿속에서는 남북 통일 북진 통일만 해갖고 공산당 떨만 붙어있으면 싹 죽여버렸던 것이 이승만의 뜻 같은데 이승만의 뜻이거든. 그게 그렇게 해라고 핑계 내갖고 미국이 압력 넣으니까 그대로 해갖고 미국 뜻대로 공산당 공격하는 방법 갖고 주장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자기는 한국의 한반도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명분하고 친미라고 하는 명분 갖고 군사 독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뜻들과 관련시켜보자면 여기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큰 대국을 잃어버리면 그 자극 갖고 우선 칠속 챙기기는 좋지만 그렇게 보면 그 대목은 좋은데 그 다음엔 트럼프가 그 미국 제주의 갖고 설명하다 보면 라틴 아메리카의 시간이 잃어버린 것 같이 잘못하면 대국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대목의 전환점에 있어서 대국을 유지하는 것과 구체적인 전략 전술과를 어떻게 병행할 것이냐 문제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이 큰 전환점에 있어서 어떻게 몸바임을 갖느냐 하는 것이다. 이 대목을 특히 이 관원장이 해왔던 것 관련시켜서 보자면 문장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 죽고 나니까 두 동생을 잃어보고 나니까 결국은 애가타게 정신 잃으면 안 됩니다. 정치행위하고 떠들고 있는 조자룡이 얘기도 안 들어보고 그
그다음에 제갈량이 얘기도 안 들고 자기 감정 내가 보다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코로나에 걸려갖고 결국은 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가 제일 사랑했던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제갈량이까지도 죽음이잖아요. 그 제갈량이가 정성 키웠던 결국은 강류마저도 주변에 창문진데 없으니까 결국은 죽어.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글로 인해서 사람들 뜻을 모아갖고 대세를 만들어갈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은데 하나씩 끊어져 갖고 여러 가지 되버리니까 몇 틀가 되버리니까 결국은 강유도 마지막에 와서 저기 우리나라 군대들 공격한테서 포위당해갖고 살살해서 죽잖아요. 그게 이제 삼국지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건 뭐냐, 삼국지는 관우장비 저도 이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서 대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지도자가 가져야 할 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교과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책은 조금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기회가 있고 앞으로 사람사가 강원히 공부한 터전이 된다면 바로 이것은 이 작은 삼국지를 통해서 봐야 할 여러분들이 봐야 할 뭐냐, 1200페이지짜리 삼국연의 나관주의가 썼다고 해갖고 다시 개편되고 해갖고 거기다가 오택도이가 서문까지 썼던 지금 새로 나온 삼국연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오택도이가 썼던 서문이 들어있는 새로운 삼국연의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삼국지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15, 16억 중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탄압해 갔냐 하는 문제를 배워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공부다 말이죠. 동시에 그 속에서 뭐냐, 어떻게 해서 아시아인들이 외세로부터 수없이 서양 침략을 받아갖고 분할만 해갖고 단치들이 잡아먹으려고 싸워왔던 것들을 화합해갖고 아시아의 자존이라 한다거나 역사적 사명을 이끌어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호소하려고 하는 데가 삼국지, 개정된 삼국지를 만들어낸 모택동이의 가정 염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는 중국인들을 단합시키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정신차리게 하고 있는 교과서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백성이 지도자가 중심이 아니라 백성이 중이다 하는 것을 갖고 왕초 아무리 잘나봤자 트럼프가 아무리 잘나봤자 바이든이 아무리 잘나봤자 5년 임기 끝나면 그 다음에 끝나지 않냐, 나가지 않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돌아오냐. 결국은 사마이한테로 온 것 같지만 사마이도 죽고 나니까 사마이 새끼들한테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 조조도 다, 즉 새끼들도 다 쫓겨나 죽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 건강이 나빴을 때 잘못하면 나도 이제 금년 내기가 어렵구나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새 다행히 또 선정이 좋으시고 하늘이 좋으셔갖고 집사람이 요새 좀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집사람이 안 죽을 거면 나도 곧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럴 때 느낄 때 근래 금년 작년 말하고 금년 정초에 제가 느꼈던 것은 문제는 뭐냐, 나도 내 건강이나 상황으로 봐서 곧 죽음은 그림자가 닥쳐온다고 생각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최소한도 내목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할 마음의 방향을 정리를 해놓고는 가야 할 거 아니겠냐. 어떻게 했냐,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남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해왔던 학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 갖고 보내렸다 보니까 앞이 깜깜이가 하나도 처리가 안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갈 때 되면 조용히 다 마음 비고 가는 것이지 거기다가 무엇이가 꼭 냉겨내야 한다고 아직 욕심을 갖고 있냐. 그 욕심이 아니라 그래도 왔으니까 간절히 염원은 뜻은 냉겨로 가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왔다 갔던 또 어려운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도와주셨던 어른들에 관한 내 도리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아만심, 욕심, 내가 그동안 재산 모아놨으니까 이런 거 못하고 그런 식 생각을 다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다시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내 조카한테 얘기하면 내 죽을 준비를 했었다. 그런데 죽을 준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해지더니 아니,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뭐더냐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왔다 간 인연으로 해서
조그마한 주변 뜻들이 연결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부터는 웃고 집사람한테 꼬라지 절대로 안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본연의 입장으로 여유 있게 들어갔다는 공부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충격이 오니까 또 그것도 못 이겨야 되거든. 그런데 또 한 곱이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여유가 생겨. 그래서 웃고 해나가면서 근본 자세는 무엇이냐?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 마음을 밝혀서 남겨놓고 가는 것이지 지껏 남기려고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얘기가 쓸데없는 방향으로 넘어가고 버렸습니다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